자, 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오늘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막 외워야 될 것도 좀 있어가지고 빨리 외우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텐데 외우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좀 힘듭니다. 계속 계산을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 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더하기 d로 나와 있을 때 a의 값이 0보다 큰 걸 그릴게요. a의 값이 0보다 큰 걸 그리면 이제 a의 값이 0보다 작은 거는 x축에 대해 이제 대칭되는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하나는 있는데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없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친구들도 없는 아이들.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두 개가 등장한다면 fx를 미분했을 때 f'이 0이 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군이 존재한다면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게 될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면 여기는 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하지만 이건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0이 되는 게 없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숙제로도 하셨겠지만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라면은 f'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고요.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없어요. 한 번 증가한 게 계속 증가한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 몇 개 더 있었지?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 극대극소가 없다, 그 다음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오면 전부 이런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들에서는 우리가 이 fx를 미분한 f'x가 0이 되는 값이 없거나 한개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썼었어요. 민지 기억나요? 교회에서 기억나요?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우리가 했던 작업이 f'x의 판별식이, 얘네 둘은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었다고요. 이 두 가지 형태는. 이거는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수능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다음에 4차 함수의 그래프도 보여드리자면 마찬가지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큰 걸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라면은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0이 되는 게 3개가 존재하는 건데요. f'이 0이 되는 게 3개가 존재하는 건데 f'이 0이 되는 게 2개가 존재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f'이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이 0이 되는 게 3개, 얘는 f'이 0이 되는 게 2개, 그 다음 얘는 f'이 0이 되는 게 1개. 그러면 아래로 블록으로 출발하는 4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게 되려면 얘가 f'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치? 이 경우는 f'이 서로 다른 세근입니다. 얘네 둘은 f'이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f'x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져야 되고요.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 개념 원리 몇 페이지입니까? 12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그 앞 페이지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형들을
반드시 이거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들은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을 받으면 빨리 풀 거고요. 이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알면 좀 빨리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3이 되셨을 때는 내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올해 2학기 때 내신 대비하면서 엄청 할 거예요. 엄청 할 거라서 그때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비율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점과 교점. fx가 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통과하고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변곡점이라는 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변곡점? 변곡점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민재 기억나니? 변곡점? 변곡점. 변곡점은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지점. 여기 위로 블록이지. 어느 순간에 아래로 블록이 되지. 그래서 그 바뀌는 대칭 기준점이 하나 존재할 거야. 얘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되거든요. 극대극소의 가운데가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점을 변곡점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옵니다. 얘네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점과 교점이 존재할 때 3차 함수가 여기에 또 다른 극값과 변곡점을 잡는다면 얘네들의 비율 관계는 모두 같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변곡점을 찾아내는 건 어떻게 찾아내냐면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f를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1에서 접한다 라고 했는데 변곡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간격이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두 칸, 네 칸 더 가면은 마이너스 5가 교점의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수식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을 훨씬 더 빨리 교점과 접점의 좌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곡점은 3차 함수 그래프의 대칭점이고요. 변곡점을 직접 구하는 방법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변곡점은 f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찾으시면은 그게 바로 변곡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곡점이 x축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곡점이 x축에 걸려 있으면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x축에 걸려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가 하나 있어. 어떤 게 있냐면 기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기함수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했었습니다.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었고요. 걔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표적으로 변곡점의 x축에 걸려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극값을 가지는 x좌표와 교점을 가진 x좌표의 거리의 비율이 여기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비율이 1대 루트 3.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미지수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이런 식으로 막 잡으면은 계산식이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뭐 루트 3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푸시면은 훨씬 문제를 깔끔하게 푸실 수 있게 됩니다. 3차 함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비율 관계는 요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4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도 봅시다. 첫 번째,
접점과 교점 첫 번째인데요. 사차함수가 x축과 접한대 이렇게 그려진대.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접점, 극대가 접하는 점, 그 다음에 여기 교점, 여기에 거리 비율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거리 비율이. 요거는 사실 문제에서 이제 요거 좌표는 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요걸 이용해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값을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함수식 세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3학년 되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함수식을 그냥 쫙 세팅할 수 있어요. 바로 굉장히 미지수를 줄여가지고 미지수를 2개, 최소 2개, 최대 3개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접점과 교점 두 번째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3중근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3중근입니다. 3중근. 그랬을 때 여기 극값과 3중근이랑 교점 사이의 거리 비율은 3대 1이 됩니다. 이 거리 비율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뭐 4고 여기가 만약에 뭐 8이야. 그럼 이 극소를 가지는 x값은 7이다. 이런 걸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굳이 막 미분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요것들은 적어두시고요. 지금 당장 외우기는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민재야, 내가 2학년 때부터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거 다 알려주거든. 내신 대비할 때 당연히 많이 써먹으니까. 고3 때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기출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비율 관계들은. 이건 실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작년 수능 일주일 전에 고3 아이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비율 관계를. 그래서 때릴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외우기 쉽지 않을 거고 일단은 차근차근 계속 공부를 하시고 여름방학 때 좀 문제를 많이 푸시면은 그때 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방학 이후에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푸시면 이거 알면 진짜 빠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고요.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을 듣고 하셔야 돼요. 이 비율 관계들 이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상으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수투는요. 수원은 너희가 이번에 중간고사랑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는 그냥 손 못 대는 어려운 문제야. 이건 뭐 20분, 30분 동안 붙잡고 해도 안 풀리는 문제인데 수투는 아니거든. 수투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한 3시간 주고 풀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운 막 수능 기출 문제 변형 이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풀면 다 풀지. 애들이 막 그런 말 많이 해요.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풀어봤는데 다 풀었다고 틀린 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시간 관리. 그래서 수투는 특히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수투가 수능에서 22번으로 나오거든요. 수능 공통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22번입니다. 그래서 수투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가 늘 22번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최대 최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대 최소는요 실제로 이제 그 숫자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귀찮을 뿐이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런 식의 고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계산할 때 막 3분의 2를 4제곱하고 막 거기다 5를 곱하고 막 그런 되게 분수식의 계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실전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좀 그렇죠. 얘는 일단 우리가 주어진 문제 푸는 방법이 주어진 x의 범위에
주어진 x의 범위에 맞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x의 범위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잘린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사이에 있는 극값들과 경계값을 확인합니다. 구간 사이에 있는 극값들과 경계값들, 양끝 경계값, 경계의 함수값, 경계의 함수값을 확인을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활용이 있거든요. 최대 최소의 활용. 최대 최소의 활용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건 문제 푸시면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해봅시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해봅시다. 123쪽이 맞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의 극값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f'x를 찾아줍니다. f'x는 3x제곱 플러스에 15x 더하기에 12.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에 5x 더하기에 4.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래요.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10이 갑니다. 이 계산하는 게 힘들다고요. 이 계산하는 게 그래프 그리려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대, 극소는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라고 할 때. 뭐 또 다른 별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fx가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에 2x의 제곱 더하기에 3. 이걸 딱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좋아요. 아영, 이 식을 딱 보고 느낀 점 5초 안에 생각이 나야 돼요. 네? 큰일이네. 뭐야? 까비, 교회, 민재. 짝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죠. 짝수 차수로 구성된 함수가 뭐라 그랬지? 내가 우함수, 기함수 얘기 안 해줬나요? 민재 내게 얘기 안 했니? 우함수, 기함수? 안 했어? 아유 안 했니? 우함수, 기함수? 들어본 적 없어요? 우함수, 기함수? 그러면 자세히 좀. 안 했나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게 우함수거든요. 우함수는 이제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준다면 0이랑 뿔마 1이 되겠네요. 0이랑 뿔마 1. 0을 대입을 하면 3이고요. 1을 대입을 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도 4가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함수 기압을 내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안 했을 수도 있지 뭐. 하면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들어보셨죠? 우함수, 기함수 못 들어봤어요? 삼각함수 때 그 유리함수 할 때 안 배웠어요? 우함수, 기함수? 함수의 주기성, 대칭성 배운 적 없습니까? 내가 안 했니? 여기서 안 했니? 내가 수원 수업할 때 너 해줬던 것 같은데?
주기성, 대칭성 얘기 안 했다고? 안 했어? 그러면 개념 원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쓰여져 있는 거 아니야? 빈칸 네모에 안 쓰여져 안 했나 보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몇 개지? 네, 5개, 6개, 7개, 8개? 지금 하자. 8개면 시간 충분하네. 너희 오늘 앞에 거 복습해야 되거든. 복습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그 책 제일 뒷페이지 공간이 많거든. 거기다가 오늘 하는 내용들 다 써야 되는데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쓸 내용이 칠판으로 따지면 한 3판 되거든요. 이거 3판 정도 됩니다. 3판. 이 양의 3판 정도 되니까는 아니다. 그럼 2판으로만 줄일까? 2학년용으로? 3학년용 하지 말고 2학년용으로 할까요? 그래 처음 배우는데 2학년용으로 합시다. 2판 정도 되겠다. 자, 우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y축에 함수식으로 f의 마이너스 x가 fx가 된다라면 우린 이걸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프의 모양은 y축 대칭으로 그려지고요. 얘네들은 짝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홀수 차수가 없습니다. 삼각함수까지 들어가면 코사인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는 함수식으로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fx가 되는 게 기함수고요.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식의 구성은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연산이 있어요. 우함수, 기함수가 가지고 있는 연산 첫 번째 곱셈에 대해서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은 우함수가 되고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다시 우함수가 됩니다. 얘는 우리가 그냥 우함수를 x제곱, 기함수를 x세제곱 가지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우함수랑 합성을 하면 우함수고요.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을 하면은 우함수고요. 기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은 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 기함수 이거 곱하기나 합성은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기함수, 우함수 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인데 여러분들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함수를 미분하면은 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를 미분하면은 우함수가 되고요. 적분한다는 명령어가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s를 위아래로 관계는 이거 인티그럴이라고 하는데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기함수에다가 어떤 상수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함수를 적분하면은 그냥 우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미분 적분 전에 미분까지 적분 말고 미분까지는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렇게 작게 쓰진 않아도 돼. 조금 더 크게 써도 돼. 민지 어디서 들은 거 같지? 아니야? 아니 몰라.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2번까지 들었어?
F의 확통 어디에 있니? 조금밖에 안 했는데. 확통책 있니? 오늘 안 된다. 오늘 저거야. 오늘 복습해야지. 오늘 복습해야지. 목요일부터는 확통할게요. 통계 그냥 먼저 나갈게요. 썼나요? 자, 함수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주기성과 대칭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유리함수 배울 때도 이거를 했을 텐데 유리함수 할 때 이게 나오니까. 자, 주기성입니다. 첫 번째. f의 x 플러스 p가 fx랑 같다. 얘와 얘의 차이가 일정할 때 F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차이가 일정할 때 우린 이걸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차이, 간격이라는 이야기죠. 간격. 이때 우리는 얘를 주기가 P인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이쁘게 x 플러스 3,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식이 조금 바뀌어서 확장이 돼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F의 동그라미와 F의 세모가 같은데 동그라미와 세모의 차이가 P가 된다면 이때 우리는 주기를 P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얘는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는 이걸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얘가 x 플러스 파이가 fx가 된다고 해서 주기가 파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만 이게 함정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을 벗어나고 나서부터는 이걸 그냥 주기라고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딱 이번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그래프가 들어간다면 그때까지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f의 x 플러스 p가 fx 더하기 q가 되는 형태. 요것에 대한 실전 문제들은 정적분 활용 거의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요렇게 등장하면 이거는 우리가 식을 x자리에 이제 뭐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비교해도 됩니다. x자리에 0을 대입을 한다면은 fp의 함수값은 f0의 함수값에 q를 더한 거죠. p를 넣으면 f2p의 함수값은 fp의 함수값에다 q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즉 너무 높게 그렸는데 얘는 주기가 p, q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가 왔었니? 주기가 p, q라는 건데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건 그래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p, 여기를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q,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2p, 그럼 여기가 2q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넓이랑 다 같은 넓이를 가진다. 나중에 우리가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으라고 나온다면은 우리는 요거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찾을 수 있고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다 같으니까 이 넓이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다면 이거는 주기가 p, q라는 거야. p, q만 구할 때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적분 활용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다른 곳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랑 얘랑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게 주기성이고요. 두 번째는 대칭성. 대칭성의 첫 번째, f의 a-x랑 f의 a 플러스 x가 같다라고 한다면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x는 a에 대해 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와 얘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는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그 다음 이것도 확장을 할 수 있어요. f의 동그라미와 f의 세모가 같은데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이 2a로 일정하다면 이때 우리는 x는 a의 대칭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식으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f의 예를 들어 마이너스 x가 f의 x 더하기 4랑 같다 이렇게 등장한다면 요거는 차이가 합이 일정하죠. 합이 4로 일정하지. 그럼 얘는 x는 2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야. 합이 4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게 왜 2에 대해 대칭인지 더 정확히 보여드리자면 x 자리에 2 플러스 t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t다. 마이너스 2 플러스 t를 여기다 이렇게 각각 넣어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f의 2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고 얘는 f의 2 플러스 t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이런 형태랑 동일하죠.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얘가 2대칭은 x는 2의 대칭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a-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가 2배의 b가 되는데 얘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이 함수값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중점이 늘 일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3칸 갔을 때 함수값의 중점과 10칸 갔을 때 함수값의 중점이 같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 합이 일정할 때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 식의 얘네들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a, b에 대해 대칭이 된다. 점대칭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얘도 우리가 확장을 하시면 f의 동그라미와 f의 세모를 더한 게 2배의 b일 때 세모와 동그라미의 합이 2a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a, b의 대칭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쓰십시오. f 안에 들어가는 식의 차이가 일정할 때는 주기성이고요. 합이 일정할 때는 대칭성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네. 그 상수 함수 노함수예요. 네.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지 다 썼니? 알아듣고 있니?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나중에 3학년 선물이 할 때는 여기서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이거 책에 써놓고 우리가 이 방학 수업이 끝나면 이 책을 버리겠죠. 그치? 방학 끝나는 동안까지라도 문제를 풀면서 계속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12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 친구가 극값을 가진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대. 그럼 얘는 f'의 x가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판별식을 쓰시면은 36 마이너스에 3a에다가 15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3을 하나 나눠주고 할까? 3을 하나 나눠주면은 12 마이너스에 15a 플러스 3a 제곱이 0보다 크다. 3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은 a의 범위가 4보다 크다 또는 아니다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fx가 x세제곱 더하기 kx의 제곱 마이너스 3kx 더하기 2. 자,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이번엔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두군 f'x가 서로 다른 두군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의 판별식이 k제곱 플러스 9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0에서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게 범위니까 끝이네요. 다음 20번 더 봅시다. 자, 얘가 0과 1 사이에서 극소를 가지고요. 1보다 클 때 극대를 가진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f'x를 찾았을 때 자,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0과 1 사이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거는 0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뜻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극소니까. 그 다음 1보다 클 때 극대를 가진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1보다 클 때 극대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을 대입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요.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을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끝이네요. 오, 이게 암산이 된다고? 1, 2, 1, 3, 마 2분의 3?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짠! 맞았다.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모두 극대와 극소를 가져야 돼. 자, 이것도 미분을 할게요. f'x는 3x제곱 플러스 2배 a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대.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면 돼.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근의 분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고요. 대칭축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얘네 경계값을 대입을 했을 때 모두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을 쓸게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고 보시면 이건 지금 허근 가지는 거죠. 이건 허근은 가진 거니까 늘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늘 성립하고요. 두 번째 축.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3분의 a죠. 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a의 범위는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계의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이 모두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1을 대입을 하면은 3a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늘 성립하는 거니까 0이랑 여기에 겹쳐지는 걸 찾으면은 얘가 되겠네. 결과론적으로는 1과 마이너스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만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판별식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긴 해요. 근의 분리가. 자, 그 다음 4차 함수입니다. fx가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대값을 갖기 위한이래. 일단 미분을 해보시면은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에 12x제곱 플러스에 4ax. 자, 이 친구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x로 묶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에 3x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게 얘가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진다는 건 일단 뒤에 나와 있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의 값은 4분의 9보다 작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해가 0이라는 해가 있지. 그게 여기서도 등장하면 0은 중분이 될 거 아닙니까? 중복되니까. 그럼 여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돼. 즉 a는 0이 될 수 없다가 필요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얘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려면 일단 실근 하나 0은 나왔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쓸 텐데 여기에 있는 해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는 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외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값을 하나만 가진대. 두 번째는 그 값을 하나만 가진다는 건 얘만 가진다는 거니까 얘가 이번에는 중분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9-4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a의 값이 등호 a의 값이 4분의 9보다 크거나 가까이인데 이번에는 a가 0이 될 때도 포함해야 되겠지? 왜? a가 0이 된다는 건 x equal 0이 중분이 되는 거니까. 구별이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내용이?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근, 4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f'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진다면 4차 함수, 아래로 물록인 4차 함수가 얘가 극대를 가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그려져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3개가 있어야 극대를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앞에서는 극대를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서로 다른 두 근, 실근 하나 0은 찾았으니까 나머지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경우를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있으면 안 된대.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얘가 f'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반대로 가신 겁니다. 민재 졸려? 부서진 달고나 줄까? 줄까? 젤리 먹을래? 잠을 좀 깨봐.
그럼 최대 최소 가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리셔서 구간을 절단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4를. F'X를 찾을게요. 6X제곱 마이너스에 6X 마이너스에 12. 0이 되는 X의 값이 2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은 16에서 5를 빼면 11이 되겠고요. 2를 대입을 하시면은 28에 16, 16에다가 12를 빼면은 4, 4에서 마이너스 16.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4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요. 뭐 4가 있겠지. 그럼 여기랑 여기 양끝 경계의 함수값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 x자리에 대입을 하셔야 돼요. 얼마입니까? 0이네요. 4를 대입을 하면은 36이래요. 그러면 경계값과 극대극소 중에 제일 큰 게 36이고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귀찮다고요. 숫자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요게 좀 귀찮다고요. 두 번째 fx가요. 3x 4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 구간이 2분의 1에서 2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미분해볼까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36에 x의 제곱 플러스 24x. 자, 12x로 묶여지네요. 그럼 x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 세 개의 극값을 가지는데 범위가요 2분의 1에서 2까지라고 했습니다. 0을 먼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고요. 1을 대입을 하면은 1이 되겠네.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x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2까지라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2가 될 테니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로 그려질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여기 2분의 1만 집어넣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2분의 1 집어넣을 필요도 없잖아.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그냥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네. 굳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3번. 자, 닥친 구간 마이너스 1과 2에서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b 최대값이 3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랍니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a는 0보다 크다고 했네요. 자, 미분해봅시다. (3ax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는 두 개의 값이 0이랑 4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할까? 0을 대입을 하면 b고요. 4를 대입을 하면 얼마입니까? 4를 대입을 하면은 모르겠다. 4를 대입을 하면은 64에 96, 64, 96. 64에서 96을 빼면은 마이너스 32.
0을 넣었을 때 b라고 할 수 있고요. 4를 집어넣었을 때 b 마이너스 32, 64에서 주면 맞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랍니다. 그럼 여기 적당히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적당히 2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최대값이 b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즉 b의 값이 3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을 했을 때 누가 더 작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7a 더하기 b 이게 3이지? f에 2를 대입을 하면은 8에서 24 마이너스 16a 더하기 3 그럼 밑에 게 더 작겠네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즉 a의 값은 2가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29가 되어야 돼서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팔아요. 자, 이익이 최대가 됐네요. 자, 그럼 얘를 일단 미분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88의 x 더하기 1200.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준다면 보이네요. 인수분해가 x-100 x 더하기에 4. 그래서 x가 100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극대극소를 가지겠습니다. 마이너스 4고요. 100일 때거든. 그럼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동의하세요? 그럼 x는 원피스에 그 몇 벌을 파는 그 횟수, 개수가 x거든요. 그럼 그 개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지.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x가 100일 되겠죠? 민재야! 못자. 왜 그래 오늘? 못 잤니 잠을? 오늘 왜 그래? 생전 안 졸려 하다가 오늘 되게 졸려 하네? 재미없니? 다음 25번을 봅시다. 이제 끝나가지? 마지막이지? 두 문제 남았네요. 사각형이 있대요. 넓이겠지? 그쵸. 자, 요 점의 좌표, 오른쪽 위의 점의 좌표 우리가 항상 미지수로 많이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좌표를 t라고 잡았으니까 저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t거든. 그래서 전체 거리는 가로의 길이 전체는 2t라고 할 수 있고요. 높이는 y좌표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식이요. 2t에다가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분을 하셔서 0이 되는 t의 값이 두 개 있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습니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면은 여기가 마뿔 최대값을 가지는 건 t가 루트 2가 될 때야.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루트 2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루트 2를. 루트 2를 대입을 하시면은 2니까 4, 8이고요. 1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16 루트 2. 괜찮습니까? 네. 왜 최대일 때가 루트 2냐고요? 얘가 극대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여기가 루트 2야. 여기가 y축이고
t의 값은 항상 1사분면이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큰 쪽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건 t의 값이 루트 2가 될 때. 이렇게. 다음에 26번. x만큼 잘라냅니다. 전체 길이가 16이랑 6이래요. 자,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얘를 잘라낸 다음에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든다는 건데,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6에서 x 2개 빼야 되고요. 여기는 6에서 x 2개 빼야 됩니다. 즉 여기 밑면의 넓이는 얘네 둘을 곱한 게 밑면의 넓이가 돼. 6-2x에다가 16-2x를 곱한 게 밑면의 넓이고요. 높이는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높이가 x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한 게 바로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전개를 시킨 다음에 미분을 할게요. 4x 세제곱에 32에다가 12니까 44가 됩니까? 96x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할게요. 12x 제곱 마이너스 88x 더하기 96. 자, 이 친구가 0이 되는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8로는 안 되고 4로 묶이네. 되나? 되네. x가 3분의 4일 때랑 6일 때입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3분의 4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x는 3보다 작아야 됩니다. 0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3분의 4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27분의 1600이에요. 이걸 찾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지 어떠니? 그래프가 이렇게 얘가 극대극수를 가지는 게 두 개지. 6이랑 3분의 4 플러스죠. 최고차항 증가하는 형태부터 출발할 겁니다. 3차함수 그래프 경이 최고차항 이게 실제로 이걸 그려봐도 그걸 알 수 있고요. 이 V 프라임을 그려봐도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6인데 여기가 뿔나 뿔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됐어요? 위에서 하는 거 아니고 몰라, 이건 관심이 없어. 6은 대충 그린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3분의 4 아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민재는 좀 눈 좀 붙여라.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쉬어요. 좀 쉬어요. 규혜야, 저거 정지 좀 눌러.